자, 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장부 작성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소득세법 제 160조에 가게 되면 이 장부의 비치 기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이 사업자는 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들을 갖춰놓고, 즉 매출했으면 뭐 매출, 즉 수익과 관련된 증빙 서류, 자, 그 다음에 비용, 매출에, 그러니까 비수입에서 차감한 비용 같은 경우 비용과 관련된 증빙, 그래서 뭐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 등, 자, 이런 증명 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 복식부기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가 뭔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소규모 업종, 즉 신규 사업을 개시하거나 소규모 업종,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이렇게 복식부기에 따라서 장부를 기록 관리하게 하는 것으로 강제하게 되면 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바로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장부를 비치 기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편장부로 계산하는 이 장부 작성하는 자를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즉 간편장부로 장부 작성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를 바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자는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간편한 방법으로 장부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한 방법, 즉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한 방법, 바로 단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복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쪽으로 양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복식부기, 단식이라는 것은 바로 한쪽에만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장부 작성에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을 한다는데, 자, 복식부기 할 때 이 부기가 뭐냐? 그러면 바로 장부 기입의 줄임말을 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기입에서 나온 단어로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식부기라는 것은 이 부기가 장부 기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줄임말이기 때문에 부기는 장부 기록, 즉 장부 기록하는 거고, 복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양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장부 기록을 양쪽으로 한다 해서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식부기라는 것은 장부 기록을 한쪽으로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식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단순히 수입과 지출, 비용을 기록하는 뭐 용돈 기입장이라든지 가계부 등과 같은 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부를 보게 되면 뭐 수입 내역 적고 지출 내역 적고 그 다음에 차익,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것을 단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복식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복식부기는 바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한 번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단식부기는 하나의 거래, 즉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판매했다 그러면 상품 1억 원, 뭐 수입으로 상품 판매 1억 원. 자, 이렇게 하나만 기록하는, 즉 상품 판매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하나만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고, 자,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한 번만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상품 판매 1억을 했다. 그러면 상품 판매 1억이 나오고 그 반대편에 반드시 동일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100을 기록하면 반드시 다른 편인 오른쪽에도 100을 기록하는 장부 작성 방법을 복식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을 1억 원으로 1억 원, 상품 1억 원을 외상 판매했다. 자, 그러면 매출이라는 1억이 이렇게 오른쪽에 오고 이 슬러시를 기준으로 외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즉 나중에 받아야 될 돈 외상 매출금 좌측에 1억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회계학적으로 분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좌변을 차변이라고 얘기를 좌측을 차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측을 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상품 1억 외상 판매를 바로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억, 대변에는 매출 1억 함으로써 자,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매출 1억이 현금 판매됐는지 외상 판매됐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복식부기와 관련된 내용,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 회계학 시간에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학습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법률가를 위한 회계학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과목을 학습을 하면 이런 회계처리, 장부작성,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거래를 2번 기록하는 뜻에서 나온 용어를 복식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이 업종별 수익금액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놨죠. 자, 그래서 만약에 2000년도에 소득세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1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죠. 자, 그러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즉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는 바로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으면 간편장부 대상자, 2020년의 직전사업년도, 즉 2020년의 직전사업년도, 즉 2019년의 수익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도매업을 영위한다, 소매업을 영위한다, 뭐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다. 자, 그랬을 때는 직전년도, 즉 2019년의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자, 그리고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이나 숙박업 또는 뭐 건설업이라든지 뭐 금융보험업, 자,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1억 5천 미만이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20년도에 장부 작성 의무가 어떤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하려고 할 때, 자, 2019년에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고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 자, 이러한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년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이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편장부 대상자는 바로 이런 간편장부 양식을 가지고 장부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일자를 적고 거래 내용이 뭐냐, 뭐 판매냐, 물품 구매액이냐 적고, 거래처는 어디냐 적고, 자, 수입을 했으면 뭐 수익 금액을 여기다 적고, 뭐 거기에 부가치세도 적고, 뭐 비용이다 그러면 비용 관련 내용을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고정자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고정자산 내용을 적고 해서 수익 금액 합계, 비용 합계, 그 다음에 뭐 고정자산 합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바로 이 수익 금액 합계에서 비용 합계를 차감하면 바로
이익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의 장부 작성이고, 자, 이것은 바로 단식부기로 장부 작성한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부 작성의 의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간편장부 양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해야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자, 사업소득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소득 금액을 알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바로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경비율 제도와 단순경비율 제도가 있는데, 자, 이 기준경비율 제도라는 것은 바로 회사의 수익금액이 있고, 회사가 수익금액이 있으면 그 수익금액에서 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매입비용, 즉 상품 판매업이다 그러면 상품의 매입비용, 그 다음에 사무실을 임차했다, 임차료,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다,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인건비. 자, 이것들을 주요 경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주요 경비, 매입비용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등이 바로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 또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원천징수에서 신고한 내역이라든지, 자, 이런 정규 증빙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을 수익금액에서 차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주요 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아닌 다른 기타 비용은 바로 과세관청, 즉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로 바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바로 기준경비율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즉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구조는 바로 이렇게 사업소득 금액은 수익금액이죠. 자, 수익금액 매출액에서 주요 비용을 차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입비용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인건비를 차감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필요 경비는 바로 이 수익금액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 경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액에서 기준 경비율을 곱한 것을 빼면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기준경비율에 의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바로 사업소득 금액에서 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빼고,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을 빼는데, 기타 비용은 바로 수익금액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기준경비율을 곱해서 기타 경비로 빼서, 자,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매입비용이라는 것은 뭐냐? 재화의 매입이라든지 뭐 외주 가공비라든지 운송업의 운반비, 운송업 같은 경우는 운반비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임차료라는 것은 뭐 건축물이라든지 기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 말하는 거고, 자, 이러한 임차료 매입 비용은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 수수한 것들에 대해서 증명서류로 인정되는, 증빙에 인정되는 것들만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건비라는 것은 뭐 종업원 급여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뭐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라든지 퇴직금, 자, 이것은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지급명세서를 통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반면에 단순경비율 제도는 무엇이냐? 바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서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경비를 수익금액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바로 단순경비율, 즉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경비율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계산 구조를 보면 바로 사업소득 금액은 매출액, 즉 수익금액에서 비용을 차감을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수익금액 매출액에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바로 비용으로 봐서 차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바로 수익금액에서 빼기 수익금액의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사업을 신규로 개시를 했으면 단순경비율, 자, 그리고 직전년도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매업이라든지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이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건설업이라든지 뭐 금융보험 이러한 업종이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3,600만 원 이상임에도 3,600만 원 이상이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조업, 뭐 건설업, 금융보험 이런 업종이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이라든지 뭐 각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각종 서비스업이 직전년도 수익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장부 작성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부여가 됐고 사업자는 바로 복식부기의 의무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바로 간편장부 양식으로 장부를 작성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장부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자, 바로 가산세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경비율, 즉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바로 소득세 이외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비율, 이런 기준경비율을 또는 경비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만약에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런 기준경비율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자, 그러면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에서 바로 이 1, 2, 3번 중에 큰 금액을 바로 큰 금액 1, 2, 3번 중에 큰 금액을 바로 가산세로 무기장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의 20% 또는 수익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익금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만분의 7. 자, 그 다음에 산출세액에서 바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사업소득, 즉 무기장한 이 사업소득금액 비율로 해서 20%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중 큰 금액을 무기장 가산세로 소득세에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 1, 2, 3번 중에 가장 큰 것을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가 되는데 바로 이 2번에 보면 자, 수익금액에서 기납부세액 관련 수익금액을 빼서 만분의 7을 가산세로 무기장 가산세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경비율을 적용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산출세액이 안 나오는 경우, 즉 산출세액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산출세액이 안 나온다는 경우는 바로 사업소득 금액이 0이라는 얘기겠죠. 사업소득 금액이 0인 경우에는 바로 산출세액이 0이고 사업소득 금액이 0이면 산출세액도 0이기 때문에 이 산출세액을 기반으로 한 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산출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바로 이 2번 산식의 기준인 겁니다. 즉 수익금액은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액의 10,000분의 7만큼은 무기장가산세로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이러한 가산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장부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3번 즉 산출세액의 무기장가산세 즉 종합소득금액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무기장 사업소득금액 비율로 해서 20% 즉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다 그러면 결국 산출세액에서 20%를 곱한 금액이 결국 무기장가산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가 되는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바로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산출세액의 2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없으면 무기장가산세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그 다음에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결국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수익금액이죠. 자, 지금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한다. 자, 그러면 총수익금액이 소득세법에서 2020년에 귀속되는 총수익금액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면 총수익금액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즉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 필요경비가 2020년에 필요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필요경비로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을 했다. 그러면 바로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귀속연도, 즉 어느 연도에 귀속이 되는지를 바로 판단하는 게 바로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고 바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는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이 확정되고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에 과세기간을 하는데 자, 이것을 바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 확정된 즉 권리가 확정된 날, 필요경비는 지출 의무가 확정된 날에 바로 그 과세기간에 귀속연도로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귀속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현금주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 총수익금액은 현금 받을 때, 필요경비는 현금 지출했을 때 인식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현준금주의에 따라서 귀속 시기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가 있습니다. 자, 발생주의라는 것은 각각 발생한 기간에 따라서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귀속 시기를 정하는 그것을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권리, 즉 총수익금액이 확정되고 총수익금액으로 받을 총수익금액이 확정되고 필요경비로 지출될 것으로 확정된 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을 바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업소득과 관련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즉 법인의 소득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법, 즉 사업자의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주자가 매입 제작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제작 원가의 부대 비용을 더한 합산해서 산정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즉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 부채 장부가액을 자기 마음대로 늘린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줄인다.
자,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부채의 장부가액은 이렇게 자산을 증액했다든지 즉 감액했다든지 자, 이런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하기 전에 금액으로 본다는 거죠. 자, 다만 감가상각은 제외한다는 거죠.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데, 자, 필요경비로 감가상각을 인정해주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 고정자산을 취득했다. 예를 들어서 뭐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기계장치를 취득을 해서 그 기계장치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품, 기계장치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하면 그 제품을 판매를 할 거고, 그 제품 판매에 비례해서 이 기계장치에 대한 비용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제품,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창출된 제품을 판매에 대한 비용으로서 그 대응되는 그 비용의 개념으로 매년 인식하는 것을 바로 감가상각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감가상각비, 이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이 기계장치는 뭐 5년 동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계장치를 뭐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장치를 뭐 1억에 샀다. 그러면 뭐 5년이면 매년 뭐 n분의 1을 하게 되면 2천만 원씩 사용된 걸로 봐서 2천만 원씩 사용된 걸로 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이 기계장치가 제품을 생산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